서울의 한강변에 3억대를 투자해서 추가 분담금 내고도 20-30억을 벌 수 있는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강남 서초 송파 그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수동도 끝났습니다. 한남동도 끝났습니다. 용산도 이제 그 돈으로 너무 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아직도 이곳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그곳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양동입니다. 지금 이 신속통합기획이 614번지 일대 현재 잡혀 있죠. 자양 1동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는 614 신속통합기획 세대가 약 450에서 500세대 정도.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 78% 정도 되다 보니까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전통시장, 여기가 제일 핫한 지역이죠. 자양동에서 이 구역 말고는 한강변에 여기만 빼고는 다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강변에 자양동 일대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어디다? 이곳 한 곳뿐이 없다. 자양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역세권 재개발로 지정돼서 될 구역이고, 밑에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619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밑에는 약 노후도가 78% 정도. 그 다음에 조합원 수는 지금 구역이 조금 적어져서 450명에서 500명, 세대 수는 1600세대 정도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자양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30년 연한되는 부분이 59.3%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도 500세대가 조금 전후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건립세대 수는 여기는 나중에 20평대냐 30-40평대를 더 많이 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100세대에서 약 2000세대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통시장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이 더 늦춰진 부분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북쪽 지역은 이 재개발 구역이 비율로 따지면 주택 비율이 83%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만 상가 비중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쪽 지역을 살펴봐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뛸 것 같아요? 옆에 자양동의 이스트볼만 해도 지금 얼마까지 갔다? 북평형 30평형이 32억 9,400만 원까지 갔다. 그리고 매물이 있다 없다? 하나뿐이 없다. 36억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호가가 36억대 형성되고, 나중에 이게 10년 뒤에 지어질 때는 얼마 간다? 50억 이상 갈 수밖에 없다. 트리마제도 지금 58억. 그 다음에 지금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80억까지 갑니다. 51억까지 실거래가가 갔고 80억까지 간다는 거죠. 건너편에 잠실 같은 경우도 얼마 간다? 지금 기본이 40억대입니다. 근데 잠실 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7-80억 이상이 무조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압구정은 지금 현재 북평형이 얼마다? 63억에서 65억까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양동은 어떻게? 기업이 있고 성수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W 역세권 7호선, 2호선이 있죠. 거기에 20-30대가 많이 오는 성수 상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거 상권이 연결돼 있으면서 기업들이 많다. 건너편도 잠실도 기업이 있고 강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수, 강남, 잠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어디다? 자양동이다. 재개발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미 아파트는 많이 올랐다. 근데
근데 왜 사람들은 돈만 많이 주고 투자를 하려고 하냐? 양 대표가 추구하는 건 뭐다?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 아니겠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는 간다고 하면 어디를 해야 된다? 돈 많은 지금 30억대 그리고 거기에 토지가 걸려있는 지금 아파트를 사겠냐? 그 부분을 하시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4구역 지금 얼마 간다? 현재 재개발이 21년도에 지금 4억 분이 안 하고 실투자 금액이 2억 분이 안 들어갔는데 얼마 했다? 지금 20억 간다. 예전에는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나중에 철거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됐을 때 조금씩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떤 방법이다? 이거는 정보성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고 구역 지정됐을 때부터 몇 억씩 시세 차익이 오른다. 지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작은 거는 2억대 투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고 너 얼마 벌 수 있다? 미니멈 20-30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 이렇게 벌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역이 안 들어가면 돈이 거기에 묶여 놓겠죠. 그리고 가격은 오르지 않겠죠.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내 것만 안 올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다른 위치에 다른 지역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울에 790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또 재개발 발표한 것만 286개 엄청나게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무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와야 된다? 양 대표를 따라와야 된다. 614번지의 신속통합기획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7월 25일 날 오후 1시 그리고 여기는 이미 주변이 다 구역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4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20억대 3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A, B, C 구역으로 다 지정돼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8억대에서 10억대 많게는 그렇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5년 전만 해도 2, 3억대로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많이 한 5억대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물건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한강변에는 모든 2040 계획의 개발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40 계획이에요. 앞으로 1번지의 주택들,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될 수 있는 곳들이 어디다? 한강변에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1번도 한강변에 있고 한강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한강공원도 있는 겁니다. 한강뷰만 보이는 거하고 한강공원이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임밸류가 다르다는 거죠. 압구정은 당연히 있죠. 지금 성수동은 성수동 라인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뚝섬동 자양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숲이 성수동에 있고 중공업지에 일자리가 있는 부분은 성수동이 좋지만 어떤 주거지에 한강변으로 나가서 한강공원까지 있는 부분은 어디다? 뚝섬 일대, 자양동 일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지로는 더블 역세권 원래 2호선, 7호선 라인에 지금 강자가 어디다? 자양동이다. 경기권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왜 서울의 상급지를 먼저 투자하셔야 되냐? 서울하고 해남하고 상승폭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상급지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구,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19군데의 자치구들은 오름폭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돈이면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 먼저 이 지역에 가까운 옆에 쪽을 갖다가 상급지 옆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그 다음에 점점 외곽지로 가는 거죠. 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익을 많이 거두고 돈을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상급지다. 재개발만 799군데, 재건축 합치면 1000 몇백 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시공사 일군 업체들도 어떤 곳을 먼저 할까요? 당연히 상급지부터 할 수밖에 없고, 왜? 돈을 회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지 먼저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먼저 찾는 곳을 선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다? 돈을 벌 수 있다. 경기도에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뱀의 대가리는 될 수 있지만 용의 꼬리도 안 된다.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다? 일바 따로 먼저 상급지 주변에 투자라는 게 1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고 이재명 정부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안다. 지금 공급을 정책적으로 필 수가 없다. 유유부지도 지금 없고, 이게 아파트 짓는데 3년 6개월에 4년이 넘게 걸리는데 단기간에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6년도에 27,000인데 임대나 공공이나 이런 부분 빼고는 17,000, 18,000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하죠. 반토막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공급 대비. 그러니까 27년, 28년, 29년, 30년 지금 어떻게 돼?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수요 억제책뿐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그것조차도 안 하면 뭔다? 너 뭐하고 있어? 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47주 연속 지금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고, 실제 느끼는 체감은 어떻게 보면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뛰니까 사람들이 진짜 더 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뭔다? 계속 수요 억제하는, 그 다음에 나중에 종부세, 지금 세금을 더 규제하는 이런 정책으로 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것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양부연 채널의 양 대표 구독자님들은 여기에 일일비할 필요 없다. 정책, 정치, 저는 단 1도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누굴 따라오면 된다? 양 대표만 따라오면 된다. 다양동에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생겼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변을 보고 살펴보고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동두의 지금 대표 주자는 트리마제하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죠. 먼저 서울숲에 있는 트리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88세대고 2017년 5월에 10년차 건물입니다. 그리고 38평형이 현재 57억 8천까지 거래가 됐죠. 두 번째로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30평대는 현재 51억 같죠. 네이버상 호가로는 80억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적어도 한 70억대는 무난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18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분양할 당시에 37평짜리가 18억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평짜리가 28억 정도 형성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났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지금 37평대는 80억을 호가하고 그 다음에 60평대는 135억까지 거래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6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양 1동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보시면 강남에 업무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업무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는 송파 지역이나 반포를 뽑았습니다. 업무지구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포나 송파가 가격이 많이 상승된 요인이죠. 지금 자양동 일대는 어떻게 될까요? 가깝게는 여기가 W역세권이니까 강남권에도 가깝고 그 다음에 옆에 성수동하고도 가깝죠. 성수동에 많은 일자리가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요즘에는 또 송파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겼죠. 이런 부분에서 10분대로 갈 수 있는, 주파할 수 있는 이 거리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눈여겨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현재 가깝게는 구의역도 있지만 여기에 건대 있고요, 2호선, 7호선이 있는 라인이죠.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어서 사통팔달의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약 13,500세대 정도 자리를 합니다. 뉴타운급이죠. 그러니까 뉴타운 규모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양동 일대에 보시면 또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동서울터미널 신세계건설이 건설을 합니다. 지하 7층에 지금 지상 29층까지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착공을 해서 31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한강변에 새로 우리나라의 트렌드한, 그러니까 제2 롯데처럼 한강변을 보고 있는 새로운 복합시설이 들어온다. 그 부분이 어디 동서울 터미널에 새롭게 현대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양동에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층에 그 다음에 주거 복합단지로 해서 1699세대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시립 어린이병원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대병원의 어린이병원, 다리를 건넜을 때 영동대교 북단 쪽에는 다리가 항상 이 고가가 있었죠. 이 고가도 29년에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양동이 더 눈여겨보셔야 할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양 대표가 재개발 지역을 분석하고 투자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봅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기업이 많고 강남, 지금 송파, 그 다음에 성수동처럼 기업이 많으면서 교통도 좋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많고 그 다음에 향후 개발이 많은 곳, 어떻게 보면 자양동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입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후도나 밀집도입니다. 이런 재개발이 충족이 돼야 나는 돈이 묶이지 않고 내가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급지, 중급지가 아닌 우선 저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 어디 상급지 재개발 투자로 차후에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이런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접목해서 맞아떨어질 때 저희는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고 현장도 가보고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구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돈이 또 묶일 수가 있죠. 권리 산정일 이후에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없이 하시다가 재개발 진행이 안 돼서 그 기대감마저 이런 모든 부분이 낭패로 되는 길을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 대표가 추천하는 물건들은 여기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신축 빌라입니다. 취득원가 6억 원 이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고 취등록세도 감면되고 종부세, 주택수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세의 주택수에도 제외되고 분가도 제외되니 1주택자뿐만 아니고 무주택자 여기를 가셔야 될까요? 말할까요? 꼭 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면 물건이 남아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누굽니까? 이 지금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신 양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양 대표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자양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컨설팅 링크로 신청하셔서 문의 주시게 되면 저희 PD님들이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양부연은 광고성 정보가 아닌 그리고 소문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다양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역을 계속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